오늘은 신학대학원 과정과 그 외국 신학교를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이 문제로 좀 질문을 받았어요. 뭐 일반적인 내용은 아닌데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에 이 부분을 좀 아는 범주 내에서 좀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진로는 대개 두 가지예요. 목사가 되거나 아니면 신학대 교수가 되거나. 이 목사가 되는 거는 교수에 비해서는 단순해요. 신학대원 3년 공부를 마치고 또 교단에 정한 과정, 그러니까 전도사 과정을 한 1년 정도, 1, 2년 거치고 또 안수를 받고 그런 목사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신학대 교수는 아니면 또 신학 박사가 되는 데는 그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신학 박사가 되려면 짧게는 4, 5년, 길게는 8년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들여도 최종적으로 학위 취득에 실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뭐 수료만 하는 거죠. 근데 우선 그 신학대학원 이 목회학 석사 과정을 거치고 또 신학 석사 과정을 거치고 또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됩니다. 이렇게 박사학위가 돼도 신학교의 정식 교수가 되려면 시간 강사부터 시작해서 조교와 그 조교수와 그 부교수 등을 또 거쳐야 합니다. 쉬운 게 아니죠. 일반적으로 신학대 교수가 되려는 학생들은 신학대든 일반대든 일단 학사 과정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서 3년 동안 목회학 석사 과정을 거칩니다. 목사는 MDB 과정만으로 가능해요. 그 MDB가 이 목회를 위한 일종의 기본 학습이라면 THM은 신학 석사는 심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신학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운다는 겁니다. 사실 목회학 과정에서는 성경 신학, 조직 신학, 역사 신학, 실천 신학 네 파트를 폭넓게 공부한다면은 신학 석사 과정에서는 성경 신학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 신학을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한다는 겁니다. 사실 목회학 석사 과정에서는 성경을 깊이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 신학, 조직 신학, 역사 신학, 실천 신학 이렇게 네 파트를 전반적으로 두루 공부하기 때문에 목사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연구의 과정이 아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목회학 과정을 마치고 성경 학습의 부족함을 느껴서 신학 석사 과정을 들어갑니다. THM 과정이죠. 근데 이 MDB나 THM은 같은 석사이지만은 대부분 신학대들은 이 박사 과정이나 교수 임명에 반드시 이 THM 신학 석사를 요구합니다. 무슨 말인 거니? MDB 이 목회학 석사 과정을 마쳐도 다시 이 THM 신학 석사를 취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비로소 박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공부의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학교에 따라 제한을 두지 않기도 하지만 박사를 넘어 교수가 되려면 적어도 국내에서는 이 THM은 기본이에요. 신학 석사는 기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박사학위도 두 가지로 나뉘어요. 전통적으로는 신학 박사는 THD, Doctor of Theology라고 영어 약자로 명명이 됩니다. 또 이와 함께 신학 대학원들은 이 PhD, Doctor of Philosophy 이 과정을 개설하기도 하는데 단어의 뜻은 철학 박사예요. 그렇지만 전공에 따라 이 학위를 가지고도 신학대학 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독일과 네덜란드 등 유럽 신학대학원들은 THD, 그러니까 신학 박사를 주고 뭐 미국이나 저 캐나다, 북미권 신학대학은 이 철학 박사를 줘요. 그걸 준다기보다 선호합니다. 뭐 두 과정을 동시에 가진 학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신학 박사나 이 철학 박사 차이는 크지 않아요. 그래서 국내 신학 대학들도 교수 임용 시 두 학위에 차별을 두지는 않습니다. 다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 박사는 신학 박사 전문 과정이라서 그 신학 석사를 필수로 요구합니다. 반면에 철학 박사는 신학에만 국한되지 않기에 신학 석사가 없어도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실제 미국의 명문의 그 리슨 민스턴 신학대학 같은 경우는 MDB만으로도 이 철학 박사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차이라면은 이 철학 박사의 소지자는 신학 박사 소지자와 달리 신학 대학이 아닌 일반 대학에서도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게 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신학 박사 학위를 가진 신학대 시간 강사는 그 신학 박사 학위로는 신학 대학이 아닌 일반 대학에서 강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신학보다는 철학이 일반 대학에 더 맞기 때문일 겁니다. 일반 대학에서 신학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철학은 최고의 학문이기 때문에 인문학에서는 최고 학문이기 때문에 일반 대학에서도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철학 박사 학위 수여자가 더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용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박사 지원자들이 이 철학 박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이에 부응해 신학교들도 신학 박사와 함께 철학 박사 과정을 개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과정을 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원하는 대로 학위를 주는 겁니다. 어차피 그 연구하는 과정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부 학자들은 이 철학 박사를 신학 박사보다 더 유리한 학위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몇몇 신학교들도 이 철학 박사 과정을 보다 전문적으로 만들어 그 해당 이 졸업생들을 교수 임용 시 우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뭐 임용한다고 그랬지만 또 뭐 모두가 다 이렇게 임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이제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뭐 1년 정도 이제 시간 강사에 기회를 주는 것뿐입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근래에 두드러져요.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 신학 박사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대학 교수는 일반 대학에서 강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이유로 철학 박사가 선호된다면 이건 다분히 세속적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또 신학의 어떤 순수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철학 박사가 신학 석사를 반드시 요구하지 않는다는 소위 학위 취득의 어떤 편리성도 이런 우려의 배경 가운데 하나예요. THM은 신학 석사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신학을 전공한 박사가 신학대학이 아닌 일반 대학에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는 극히 적어요. 사실 뭐 일반 대학에서 신학 박사를 불릴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신학 석사 없이 철학 박사를 취득할 수 있으나 이 철학 박사 역시 신학 박사에게는 없는 이 교육 과정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다고 말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문제는 이 신학대 교수가 되기 위해 박사가 되려면 거의 또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또 공부를 하고 와요. 또 그게 사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또 먹히고. 그러니까 국내 신학대학들도 그 박사과정을 개설하지만 국내 박사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메이저 신학대 교수가 되기가 어려워요. 왜? 외국에서 신학하고 온 사람들을 또 우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독일 등 외국에 비해서 국내 기독교 역사가 뭐 짧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지나친 외국 박사 편중이 자체 어떤 국내 신학의 미래를 어둡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신학도 외국 신학 못지않게 그 발전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도 외국 신학교에서 딴 박사학위만을 인정하는 분위기는 어떤 신학의 서양화는 물론 이로 인한 한국 신학의 어떤 퇴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신학교들이 박사과정에 보다 많이 투자하고 또 여기서 배출된 인재들을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외국 가서 신학하는 게 위험해요. 오히려 국내에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상당수의 외국 대학이 자유주의, 세대주의, 신정통주의로 변질되었어요. 뭐 세대주의 쪽에 여러분들 잘 아는 그 텍사스의 달라스 학교라든가 저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에 있는 그 필라델피아 컬리지 오브 바이블이라든가 저 인디아나의 그레이스 시어로지컬 세미너리 또 그리고 라 미라다 또 캘리포니아의 그 탈보 신학교 등이 대표적인 세대주의 신학교입니다. 사실 세대주의나 자유주의나 신정통주의는 우리 정통주의 개혁 신학하고는 대척점에 서 있는 노선들이잖아요. 근데 외국 가서 이렇게 공부해 오게 되면 문제가 있죠. 이것 때문에 외국 가서 비싼 돈 들이고 공부한다는 건 어리석죠,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 같은 경우는 정통신학에서 볼 땐 기독교로 보지도 않아요, 실질적으로. 신정통주의는 또 정통주의에서 많이 변질됐잖아. 뭐 세대주의는 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한국 개신교의 절대 다수는 장로 제도를 운영하는 특이한 양상입니다. 한국만의 특이한 양상이에요. 한국은 거의 장로교가 다수잖아요. 그 장로교 예장 간판 아래 374개의 군소교단이 있어요. 근데 이들 군소교단은 하나의 노예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작은 규모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이 상식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 각인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정통주의 개혁신학을 주장하는 학교는 손에 꼽아요. 뭐 고신이나 총신이나 합신이나 백석 정도입니다. 근데 관심을 이제 우리가 좀 외국으로 돌리면은 외국 가서 공부하는 게 참 위험한 게 뭐냐면 이 WCC 영향을 받은 학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WCC 신학교 영향을 받은 자유주의 신학교들은 저 대표적인 하버드 신학교나 예일 신학교, 또 세대주의 신학교는 보스턴 신학교잖아요. 뭐 세상 학문으로는 명문 학교입니다. 명문이지만은 신학 관점에서는 뭐 자유주의, 다원주의로 2단 수준이에요. 마치 한국의 여세대학 신학교처럼. 그러니까 장로교 신학교, PCUSA 미국의 큰 교단인데 한국의 통합교단하고도 연계돼 있어요. 그 안에는 뭐 프리스턴 신학대학원, 매커맥 신학교랄까, 샌프란시스코 신학교, 여기 출신들이 거의 그 신정통주의로 변질된 겁니다. 정통주의, 개혁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같은 노선을 갈 수가 없는 신학이에요. 또 캐나다로 가보면은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세 개의 신학교가 있는데 전형적인 WCC 계열입니다. 그 엠마누엘 칼리지 여기는 캐나다 연합교회에서 만든 그 학교인데 장로교와 감리교랑 믹스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캐나다 장로교 신학교 여기는 낙스 칼리지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해요. 한국의 저기 통합교단과도 연계돼 있습니다. 장신대 쪽이요. 그 다음에 이 트리티 컬리지 스쿨 여기 같은 경우는 성공회 신학교예요. 다 WCC 계열인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감리교 신학교 UMC 교단엔 미국에 한 900만 명의 신자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두루 신학교라든가 캔들러 신학교, 또 클레어먼트 신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감리교 신학교는 아주 대표적인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이 감리교 에즈베리 신학대학교가 그나마 복음주의 신학교예요. 그래서 그 기존 교단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루터교 신학교 중엔 유일한 복음주의 거버넌트 신학교가 그나마 건강한 신학교입니다. 여러분 그 초교파 복음주의 신학교들이 있는데 특히 장로교의 달라스 신학교라든가 트리트린 신학교, 휘튼 칼리지, 플러 신학교 이 플러 신학교가 선교 대학원은 한국 학부가 있을 정도예요. 한국의
사람들이 많이 가서 공부하는 데입니다. 근데 신정통주의 신학을 추구합니다. 정통개혁주의에서는 약간 좀 벗어나요. 그러니까 진보 신학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감리교 쪽에서는 저기 에즈버리 신학대학교, 미국의 침례교 신학대학교 많이 있는데 이 사우리스턴 침례 신학교나 무디 신학대학교, 또 얼레이언스 여기 같은 선교연합체예요. 또 비브리칼 신학교, 또 덴버 보수 침례교 신학교, 또 캐나다 쪽에서는 윌리엄 틴테일 칼리지라든가 트리티니 윌슨 대학교. 사실 초교파는 복음 전파가 최우선이기에 교리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정통주의 개혁신학과는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수의 미국이나 유럽의 많은 신학교들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주의, 세대주의, 신정통주의 영향을 다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옛날의 신학교가 아니에요, 이제는. 예를 들어서 우리 미국 같은 경우도 정통 개혁주의 신학, 청교도 신학이 주류였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지금 상당수의 많이 변질됐어요. 그 변질됐던 건 신학교가 이미 다른 노선을 걷기 때문에 변질됐다는 얘기예요. 정통 개혁주의학은 많이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물론 선택은 각자가 하지만 또 모르고 선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당수의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상당수의 신학교들이 정통 개혁주의를 이미 오래전에 벗어나서 신정통주의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신정통주의가 가장 대표적인 우리 신학자 칼 바르트잖아요. 일단 칼 바르트가 입에서 나올 정도가 되면 그건 이미 신정통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개혁주의, 정통 개혁주의하고는 다른 노선을 걷는 신학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자체가 이미 다른 노선을 걷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 가서 공부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럽습니다. 지금의 그 외국의 그 수많은 신학교 중에 손가락 꼽을 정도의 신학교빈이 정통 보수 신학을 하는 학교가 몇 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 이 정도로 나누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